딱 한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거를 퇴직 전까지 좀 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가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정답은 제가 볼 땐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이제 주제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달에 100만 원 벌 수 있는 부업이 생기면 좋겠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작년에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예비군 지휘관 분께서 저 이제 행정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시더니 참 여러 잡 뛰는데 안 힘드냐.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그냥 뭐가 됐든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벌 수 있는 부업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노후에 자기 퇴직하고 나서도 뭐 연금 받고 이러긴 하지만 연금 액수가 좀 모자랄 것 같으니 딱 한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거를 퇴직 전까지 좀 준비를 하고 싶다. 뭐가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주제가 다른 분들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정답은 제가 볼 땐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이게 네이버 블로그라고 하니까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를 월 100 벌려면 얼만큼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지 아냐 뭐 이런 말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애드포스트 수입은 진짜 네이버 블로그 수입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저도 애드포스트 수입은 월 1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적은 달은 막 한 3만원 돈 되다가 많은 달은 한 15만원 돈 되다가 뭐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네이버 1 방문자는 대략 1,500에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월 조회수로 따져서 3만 밑으로 떨어지고 많은 달은 한 6만까지도 올라가요. 근데 무슨 월 100이냐.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행정사에서 버는 돈은 거의 네이버 때문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행정사로 버는 돈 70% 이상이 블로그 때문이기 때문에 월 100 이상 버는 부업이 가능한 거죠. 이게 저는 주업으로 삼고 있는 건데 이게 부업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운 좋게 경력직이라 행정사 자격증을 땄으니까 요 행정사로 이 돈을 버는 건데, 이게 아니더라도 네이버 블로그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추천하는 거는 로직이 직관적이고 굉장히 쉬워요. 결국은 내가 제목으로 잡은 글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고, 그 키워드들 본문상에 몇 번이 들어가고 또 사진이 있고 동영상이 있으면 네이버는 상위 노출을 시켜줘요. 그리고 내가 그것과 관련돼서 글을 많이 적으면 많이 적을수록 블로그는 그것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많이 쓰는 블로거구나, 그래서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굉장히 로직이 직관적이에요. 근데 이제 뭐 구글이랑 비교를 해주자면, 구글은 그런 거보다도 문서의 틀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논문처럼 작성된 글이 좋은 글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논문처럼 서론 잡고 본론 잡고 본론 2 잡고 본론 3 잡고 그에 따른 결론, 그리고 그 각각은 그 HTML 태그로 해가지고 큰 글씨 작은 글씨 큰 글씨 작은 글씨 큰 글씨 작은 글씨,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중간 제목 글씨 뭐 이런 것들이 딱 구조화되어 있을 때 구글은 잘 되어진 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글에 대한 공유를 얼마나 많이 퍼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SEO라고 하든가 구글이 그게 높은 사이트들이 있고 낮은 사이트들이 있고 이 분석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컴퓨터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사진마다 메타 태그를 달고 뭐 이렇게 해야 이제 상위 노출이 되는데, 요거 작업이 진짜 구글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유튜브 로직이라고 한다면 유튜브 로직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어찌됐든 블로그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워요.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로 그 무엇과도 연계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보험 판매도 가능하고요. 과일 판매도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인테리어 업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판매도 가능하고 렌트카도 가능하고 기타 등등 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뭐 여행자를 모집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냥 상상하는 거의 모든 것이 현금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내가 블로그를 쓰면서 그 내 블로그가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글을 쓸 때도 이게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개념들이 있어서 더 적용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애드포스트로 월 2만원 돈 3만원 돈 뭐 이 정도밖에 못 번다 하더라도 요게 직장 있을 때 취미생활로 블로그 하면은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해보다 보면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어떻게 써야 노출이 되는지도 보고, 어떻게 써야 영업이 되는지도 알 수밖에 없어요, 쓰다 보면은.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이 쌓였을 때 다른 식으로 연계가 가능한 게 네이버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되게 그런 게 유튜브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유튜브랑은 조금 블로그는 좀 다른 부분이 그거예요. 블로그는 좀 익명성이고 뭐라고 해야 되지? 블로그는 검색어로 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블로거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 유튜브를 할 때 조금만 다른 소리를 하더라도 다른 로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얘는 뭐야? 이런 게 좀 강하거든요. 유튜브는. 그러다 보니까 일관된 주제를 했으면 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해요. 유튜브는. 근데 블로그는 그게 아니에요. 블로그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검색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내 블로그가 좋아서 내 블로그를 뭐 이유 추가를 해서 내 글을 꾸준히 봐주는 사용자들도 없지는 않은데 대부분은 그냥 필요한 것들을 검색했을 때 그 블로그가 상위 노출돼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기가 굉장히 더 용이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JD 행정사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JD 블로그에 그냥 다른 거를 써도 내 글을 기존에 보던 사람들이 그 글과 연관이 많이 없어요. 그냥 새로 쓴 글의 키워드에 따라 그걸 검색한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블로그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서 클릭해보면서 그냥 행정사 하는 사람이구나. 행정사 하는 사람이 자동차 관련 글을 적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튜브는 그 반대예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추천을 드립니다. 월 100을 당장은 못 버는 부업일지 몰라도 이게 퇴직 이후에 굉장히 크게 써먹을 수 있고 살짝만 방향을 변화시키면은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하는 건 추천드립니다. 근데 돈 100 벌려면 장난 아니게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블로그로 월 100 버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블로그 작성하고 나서 첫 수임까지 걸린 시간이 2주, 3주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2주,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블로그 처음 쓰고 블로그 여러 글 써서 첫 수임료가 제가 50만 원인가 벌었어요. 근데 그 50만 원 벌 때까지 2주, 3주밖에 안 걸렸는데 지금 유튜브는 제가 마음 잡고 진짜 매일 1일 1영상 올린 지가 벌써 3달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3달이 12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12월 7일쯤 시작한 걸로 기억하는데 1월, 2월, 3월, 7일 넘었으니까 3달 동안 지금 1일 1영상 평균 계산해보면 1일에 한 3영상, 4영상 될 겁니다. 쇼츠 포함하면.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수익화도 안 됐어요. 아니면 뭐 이게 주제를 잘 잡으면 좀 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노력 정도 유튜브 노력하는 거에 진짜 10분의 1도 노력 안 하고 블로그로는 지금 그래도 꽤 많은 수익을 벌고 있는데 유튜브는 하다못해 이 행정사 수임 관련 전화도 유튜브로는 잘 안 옵니다. 진짜 행정사 수임 관련돼서도 안 오고 거의 물어보려고 행정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전화나 오지 유튜브로 수임되는 경우 아직 없어요. 지금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유튜브가 더 안정적이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3달째 계속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과거 영상인데 다시 알고리즘을 타서 조회수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하나 두 개씩 생기더라고요. 이게 꾸준히 누적을 해서 올리다 보면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 벌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볍게 물건을 싸게 사는 루트를 알아낸다라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제품을 팔아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이게 그 스마트 스토어를 하려면 인스타를 같이 해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인스타랑 연동이 되면 매우 효과적이긴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부업으로는 주말 플리마켓입니다. 봄과 가을에 주로 하게 되는데 이게 단점은 주말이 없어져요. 주말에 4번 나간다 그러면 그달은 아예 주말 시간이 없는 거나 다름없는데 한번 플리마켓 나가면 그래도 잘 버는 데는 막 하루에 100만 원도 법니다. 근데 잘 안 될 때는 한 10만 원 또는 버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주말이 없다고 생각하고 팔면은 월 100은 충분히 벌 수 있고 아이템 선정도 필수인데 근데 이건 일반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좀 안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주말 플리마켓은 내가 장사에 관심이 있다 했을 때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싶을 때 도전해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장사 수완이 좀 있는지 사람들 대할 때 이런 것들 잘 하는지 그리고 내가 아이템 선정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능력이 되는지 그거에 따라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추천은 드리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플리마켓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벌어요. 플리마켓은 먹는 장사가 진짜 돈 많이 벌거든요. 분식류 이런 거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엄청 벌어요. 아니면 뭐 뻥튀기. 제가 봤을 때 최고의 플리마켓은 국밥입니다. 국밥.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데 그 집은 이제 가스 이렇게 큰 솥에 8개 국 정도 팔거든요. 국 8개 정도 파는데 항상 오후 3시 되기 전에 다 팔아요. 이렇게 그 배달 오면 요 정도만한 그 플라스틱 상자에 국 담아가지고 파는데 매진돼요. 보면은 1 매출액 800원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단골이고 시기도 잘 안 탑니다. 그래서 플리마켓 팀장 측근들이 거의 그걸 많이 하는데 그런 것처럼 아이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플리마켓 나가면서 돈 벌면서 똑같은 가게를 오토로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국을 잘 만든다 그러면 국밥집을 하나 차리고서 그 국밥에서 그 육수 끓이고 하는 거를 이제 주말마다 플리마켓 가면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 국밥 같은 경우는 평일에 가도 잘 팔려요. 요즘 엄마들이 밥을 잘 안 해 먹다 보니까 반찬 가게 마냥 그렇게 국 같은 게 오면은 그거를만 2-3개 사다가 나눠서 끓여서 애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이템 괜찮은데 그런 건 또 들어가기가 힘들고 장난감 이런 것도 괜찮고 요거 플리마켓이랑 스마트 스토어랑 연동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